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남호주의 한 농장 마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싱크홀이 존재한다. 처음에 단순 싱크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구멍을 통해 보게 된 안쪽 세상에 모두 놀라게 된다. 또 그곳에서는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주 세계와 가장 가깝다고 불리는 이곳. 오늘은 이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 동굴 다이버가 그곳을 직접 체험한 뒤 한 말이다. 1938년 남호주의 한 소농장에서 목장을 갈던 할아버지는 말이 주춤하며 땅에 주저앉는 걸 보고는 황급히 말에게 달려가는데 말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30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발견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그는 호기심에 구멍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가 땅에 무릎을 떼고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된다. 표면 아래의 공간은 적어도 수십 미터 깊이로 보였는데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물이 가득했다. 당장에 그는 앞으로 농장을 운영하며 아래의 물을 사용할 수 있음에 그저 기쁘고 행복할 뿐이었다. 그렇게 농장으로 돌아온 그는 그곳의 깊이를 정확히 알고 싶어 추가 달려있는 일종의 긴 줄을 챙겨 다시 싱크홀 지역으로 간다. 그는 구멍 안으로 줄을 집어넣기 시작하였고, 넣어도 끝이 닿질 않던 그곳의 깊이가 적어도 30m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하지만 추후에 알려진 바로는 확인된 곳의 깊이는 약 120m 이상이었고 그 거대 공간의 끝은 알 수 없었다. 즉, 바닥이 없었다. 이후 이 거대 싱크홀은 더 샤프트라고 불렸는데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할아버지의 말에 의해 발견된 구멍뿐이었다. 현재는 입구의 구멍이 꽤 넓어져 사람 한 명이 움츠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지만 여전히 좁은 통로로 인해 장비는 따로 벗어 넣어야 할 정도다. 할아버지는 이 구멍 안으로 수천 톤의 돌을 집어넣어 구멍 근처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으나 넣어도 끝이 없어 포기하였고, 그 덕분에 구멍 안 수중 동굴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작은 언덕이 생긴다. 이 거대 싱크홀의 발견은 많은 동굴 다이버들에게 엄청난 호기심을 주었고, 아직 동굴 내부에 지도조차 없던 시절 몇몇의 다이버들은 싱크홀의 희생양이 되었다. 1973년 이곳을 방문한 8명의 숙련된 다이버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곳을 탐험했던 다른 다이버들처럼 두 번째 공간까지 탐험 후 돌아올 예정이었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 30여 미터를 내려가면 앞서 할아버지가 쌓아둔 피라미드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다이버들에게는 첫 번째 구간으로 불리웠고 맑은 물과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으로 시야가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그 언덕으로부터 동쪽과 서쪽 두 갈래로 나뉘는 일종의 통로 구간이었고, 일정 깊이로 들어가면 세 번째 구간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서쪽 방향의 통로는 대략 80m의 깊이, 다른 한쪽인 동쪽 방향은 그보다 깊은 120m의 깊이였다. 그리고 일정 위치부터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져 위험했는데, 특히 세 번째 구간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전혀 없었고 가이드선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우주공간 같아 오로지 손전등과 감각에 의존해야 했다. 그들은 별무리 없이 두 번째 공간으로 진입해 곧 세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통로에 다다른다. 세 번째 구간에 다다른 지점은 워낙 깊이가 깊다 보니 질소 마취에 걸리기 쉬운 구간이었고, 혈액의 질소가 과다하게 유입되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산소가 아닌 저질소 가스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일반적인 다이버들의 사고 예방책이었으나 그들은 이를 간과하였다. 먼저 동쪽 방향의 깊은 구간으로 탐험을 떠난 건 글렌, 스티븐, 크리스틴 세 사람이었고, 그들은 형제 사이였다. 세 번째 구간으로 유입되는 통로 앞에서 그들은 잠시 머무르며 심연의 세계인 안쪽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러던 중 글렌은 이제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음을 감지하고 두 사람에게 복귀 신호를 보내려 다가가는 순간
두 사람은 갑자기 세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버린다. 글렌은 두 사람을 잡으려고 빠르게 따라 들어갔지만 들어간 순간 그 어떤 것도 눈앞에 보이질 않았다. 엄청난 위험을 느낀 글렌은 즉시 그곳을 빠져나왔고 자신의 두 형제들도 계획대로 그곳을 나와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며 첫 번째 공간의 돌더미 피라미드로 향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이내 글렌은 산소가 부족해 표면으로 올라간다. 그의 산소가 다다랐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도 산소가 없다는 것이어서 그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스티븐과 크리스틴뿐 아니라 같은 그룹이었던 레리와 피터를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도 세 번째 공간에 있었다. 세 번째 공간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비좁았고 출구와 막다른 길로 빠지는 통로가 구분이 어려워 그것을 잘 판단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레리는 너무 위험해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즉시 주변을 살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당장 앞에 있던 크리스틴조차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 다들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에 혼자 돌아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때 위쪽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는 손전등 불빛을 보게 되는데 크리스틴과 로버트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을 때 완전한 질소마취 상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존을 발견하였지만 레리 자신의 산소 잔량도 거의 다 달아갔고 누군가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두고 혼자 그곳을 빠져나온다. 스미스 또한 다른 다이버들을 마지막으로 본 곳으로 이동해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약 60m 깊이에 도달했을 때 스티븐의 것으로 보이는 장비들만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공간에 들어간 사람 중 스티븐, 크리스틴, 로버트, 존 네 사람은 이미 질소마취 상태로 공황과 패닉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질 대로 흐려진 상태였고 당장의 눈앞이 모두 암흑뿐인 우주공간에 떠있는 상태와 같았다. 그렇게 표면으로 올라온 레리의 눈앞에는 나머지 3명의 다이버가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었던 글렌은 자신의 형제들이 오지 않자 장비를 챙겨 빠르게 그곳으로 다시 내려간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산소가 부족해진 글렌은 엄청난 슬픔을 안고 표면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표면으로 올라온 4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은 거대 싱크홀 안에 남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4번째 공간의 심연 속에서 사망한 스티븐, 크리스틴, 로버트 그리고 존의 사체가 수습되었는데 글렌의 여동생이었던 크리스틴은 다른 다이버였던 로버트와 서로 껴안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존은 동굴의 깊은 바닥에서 그리고 스티븐은 입구로부터 불과 15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된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